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월드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내려받아서 작업할 수 있는 로컬 워크스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형성 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로컬 워크스페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컬 워크스페이스란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월드 데이터를 내 컴퓨터로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개발하는 모든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편집기 프로그램으로 VS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VS 코드란 가볍고 빠르면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 편집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엠루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엠루아 언어란 메이플 스토리 월드 스크립트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루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하는데, 메이플 스토리 월드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VS 코드에서 엠루아 언어와 관련된 편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심볼들을 추천해주고 그거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완성도 시켜주고, 그리고 글씨에 색깔을 넣어주는 하이라이팅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탐색하거나 그리고 오류를 진단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으로 VS 코드에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 스크립트를 조금 더 작성할 때 편리하게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내용들을 실습 한번 해볼 건데,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로컬 워크스페이스 환경으로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VS 코드에서 이제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VS 코드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셨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만들기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하나를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로컬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라는 패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월드 컨피그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여기 프로퍼티 패널을 보게 되면 여기에 로컬 워크스페이스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를 눌러서 월드 이름을 이렇게 월드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좀 기다리면은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하고 나오는데, 이때는 새로운 폴더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폴더를 선택해 주면은 저 폴더에 이제 해당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한번 저장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월드 컨피그에서 이 밑에 있는 Use Extend Script 포맷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방금 전에는 파일이 2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엠루아 파일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VS 코드를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VS 코드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왼쪽에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오픈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앞에서 설정했었던 그 경로 있었죠? 그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 그렇게 열리게 되는데, 왼쪽에 이제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 폴더에서 확인했었던 그 파일 4개들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파일을 추가하면 저기서 보일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데이터셋을 한번 my dataset이라고 이름을 설정해주고 저장까지 해준 다음에 VS 코드로 넘어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my data set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바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는 엠루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VS 코드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설치를 해줄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5번째 익스텐션스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엠루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바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았으면은 다시 파일로 돌아가면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엠루아라고 써 있었던 이 파일들 앞에 이제 아이콘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이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까지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한번 컴포넌트를 여기서 추가해 볼게요. 마이데스크에서 뉴 파일 이름은 마이 컴포넌트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파일 형식을 이제 여기서 엠루아 파일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문법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이플 스토리 월드 공식 가이드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여기 컴포넌트 쓰고 프로퍼티를 그냥 아무거나 이 상태로 입력을 마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다시 메이플 스토리 월드로 돌아와서 로컬 워크스페이스 패널을 좀 위치를 옮겼고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이 컴포넌트 방금 전에 VS 코드에서 설정했었던 파일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면 앞에서 설정했었던 아까 그 작게 설정했었던 프로퍼티 한 줄이 똑같이 여기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로컬 워크스페이스 환경으로 작업할 때 이제 모든 파일들이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VS 코드랑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쉽게 수정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로컬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하면 파일이 내 컴퓨터에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파일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이어서 다음은 작업 파일을 내 PC에 저장되는 작업 파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상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코드, 문서, 그리고 리소스 등의 변경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할 때 변경되는 모든 항목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 형상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작업하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가 언제 무엇을 작업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버그가 발생하거나 어떤 기능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럼 이제 누가 작업했는지 뭘 작업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작업한 파일들을 단순히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같은 파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형상관리 도구에는 지금은 3개만 나열되어 있지만 이게 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SVN 그리고 가운데 있는 Git 그리고 우측에 머큐리얼 이렇게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Git이라는 형상 도구를 알아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 Git을 기반으로 하는 GitHub라는 원격 저장소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상관리 도구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 Git은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메모도 남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작업한 내용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서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이 Git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기록하는 거랑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만 실습을 해볼 건데 실습에서 사용할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던 GitHub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란
깃을 기반으로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깃을 기반으로 로컬에서 깃으로 작업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변경사항 등을 깃허브에다가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작업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병합하고 그리고 리뷰 등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이제 깃허브의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과 그리고 변경 이력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 원격 저장소를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을 도와주는 편의 기능 등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슈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이제 코드를 변경하거나 이제 또 내용을 검토할 때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코드 리뷰 도구도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 기능들 중에서 이제 파일을 깃허브에다가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 이 원격 저장소 쪽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형상관리 도구 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실습에 이어서 이제 VS 코드에서 깃을 이제 간단한 클릭으로 로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또 기록도 하고 그리고 깃허브에다가 업로드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깃이랑 깃허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깃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이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제 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을 지금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설정이 있는데 사용자의 이름이랑 이메일을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입력을 해주니까 이제 누가 작업했는지 이렇게 다 조회가 추적을 할 수 있고 이게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을 할 건데 VS 코드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는 단축키는 컨트롤이랑 물결 표시를 눌러서 처음에 터미널을 열어주고 그리고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 명령어는 git config 하이픈에 글로벌 그리고 유저 점 여기서 네임을 입력해주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똑같이 git config 하이픈 2개 글로벌 유저 그리고 여기서 점 하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까지 눌러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이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프로젝트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저장소를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왼쪽에 있는 소스 컨트롤에서 해줄 건데 이렇게 소스 컨트롤을 들어오면은 가장 위쪽에 저장소를 초기화한다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없으면은 이제 VS 코드를 다시 접속하시면은 아마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소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제 초기화가 돼서 이제 이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파일들 옆에 U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U라는 것은 깃이 아직 이 파일들을 추적하지 못한 새로운 파일이라는 거니까 이 깃이 이 파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change라고 적혀 있는 거 오른쪽에 점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change에서 stage all change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깃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로컬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메모도 남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해주기 위한 작업을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실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가 되면은 커밋하기 전 단계다 라고 알려주는 알파벳 표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기록을 해줄게요. 기록하는 거는 저희가 메모도 입력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메시지 창도 있고 밑에는 코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작업했던 내용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이름을 뭐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정했던 걸 기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처음으로 지금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기록이라고 적어주고 밑에 있는 코밋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모든 파일들의 이 첫 번째 기록이라는 메시지를 기록해 줄게요. 코밋을 눌러서 이렇게 파일이 전부 다 사라졌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첫 번째 기록이라는 메시지로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로컬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그럼 이 기록한 파일들을 원격 저장소인 GitHub에다가 업로드하고 그리고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로컬에다가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Hub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뉴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가장 상단에 있는 뉴 레포지토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필요한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저장소의 이름 저는 로컬 워크스페이스 언더바로 이름을 정해줄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적는다든지 뭐 그런 걸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공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오픈 소스처럼 사용할 거냐 그러면은 퍼블릭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는 개발을 위한 거니까 이제 나를 위한 그리고 내 팀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공유한 사람들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프라이베이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초록 색깔 버튼인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렇게 여기 주소창이 있고 이렇게 무슨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 커맨드를 입력하지 않고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이 복사를 해주고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계속 소스 컨트롤을 사용했잖아요. 이번에도 계속 이 소스 컨트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계속 사용했던 여기 위에 있는 세 개의 점 얘를 눌러서 리모트 하고서 애드 리모트를 통해서 방금 전에서 만들었던 GitHub에 있는 레포지토리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아까 전에 복사했던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는 오리진이라고 적어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업로드하는 것도 여기 있는 이 소스 컨트롤에서 똑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계속 위에 있는 세 개 점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푸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풀이 있는데 이 푸시는 밀다, 그 풀은 당기다니까 이 원격 저장소에다가 여기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밀겠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거는 이 푸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OK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게 돌아갔다가 이제 딱 끝났죠. 그러면 다시 레포지토리로 돌아가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방금 전에 저장했던 레포지토리인데 여기서 F5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기록이라고 아까 입력했던 그 메시지도 보이고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파일도 찾아볼게요. 여기 룻데스크에서 마이데스크 들어가면은 아까 설정했었던 그 마이 컴포넌트 그리고 그 마이 데이터셋 이 모든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업로드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로컬에서 기록했던 파일들을 레포지토리 원격 저장소에다가 업로드하는 것까지 알아보았고 이제는 그 반대로 로컬에서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컴포넌트를 이 GitHub에서 수정을 살짝 해볼게요. 여기서 연필 버튼으로 눌러서 아까 설정했던 프로퍼티를 한 줄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적어주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GitHub에서 변경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commit change라는 걸 눌러서 똑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저장소에서는 이렇게 프로퍼티가 두 줄짜리인 my component를 가지고 있고 로컬에서는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퍼티가 한 줄짜리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이 체인지 옆에 있는 점 3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업로드하는 거는 미는 거니까 푸시,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풀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는 한 줄이었는데 여기 다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한 줄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원격 저장소 GitHub로, 그리고 GitHub에서 로컬인 로컬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실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기록을 추적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기 소스 컨트롤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래프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 왼쪽 밑에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로컬에서 했었던 설정했었던 이름이랑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던 이 첫 번째 기록 점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아까 전에 587개의 파일들을 이 SSG랑 같이 했기 때문에 얘네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GitHub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 기록을 남겼었던 그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GitHub에서 변경했다는 메시지도 입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GitHub의 닉네임이었던 MSW 클래스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위에 있는 거는 로컬에서 추가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GitHub에서 추가를 했었는데 이 기록과 함께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로컬 워크스페이스로 설정하면 이제 개발 중인 월드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내려받고 그리고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 엠루아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엠루아 파일을 이제 VS 코드에서 편집도 해봤고, 그리고 작업 파일 관리랑 그리고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인 형상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대표적인 형상 관리 도구인 Git, 그리고 Git을 기반으로 하는 GitHub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배운 로컬 워크스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스크립트 편집도 해보고, 그리고 Git을 활용해서 커밋으로 기록도 남겨보고, 그리고 GitHub에서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푸시,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풀 작업도 해봤습니다. 형상관리 도구인 Git과 GitHub를 이번 강의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형상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형상관리 도구인 Git을 이제 VS 코드에서 소스 컨트롤이라는 창에서 이제 간단한 클릭으로만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유저 이름이랑 이메일을 입력할 때 그때는 cmd 명령어로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이처럼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도구들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하시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도구로 이제 형상 관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메이플 스토리 월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